네, 다음은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제 구도가 글로벌화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장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는 세계 무역 시장을 한층 더 성숙한 경제 성장의 도화선으로서 작용하게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가 간의 무역이 항상 균형 있는 교류로 이어지진 않는다. 무역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무역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 불균형 또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국가들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균형 현상을 말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생산에 비해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자를 내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수출이 급증하는 반면에 내수 시장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고 투자와 소비는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역조가 문제시 되어 왔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다 보면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 같은 것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역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완화 절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경우에는 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 현상으로 인해 사실상 경제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다.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2010년 들어서는 7월에만 287억 달러라는 높은 수치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한 5 내지 6% 돼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의 적자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타났던 문제점이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수출에 편중되어 있고 미국은 수입에만 편중되는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역 불균형 현상은 미국이나 중국 등의 특정 국가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중국 외의 아시아 신흥국들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의 산유국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글로벌 무역, 세계 무역 불균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무역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어느 나라든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는 그만큼 상대 국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많아져 부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환율 조정도 필요하지만은 무역 자유화의 확대를 통해서 선진국들의 생산을 확대시키고 저축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흑자국,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 확대가 필요한데요. 그 위안화 등 통화 절상과 더불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라든가 이런 무역 자유화 확대를 통해서 시장의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의 확대 없이 단순히 이제 환율만 조정이 된다든가 예를 들면 급격하게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 무역이 주요 경제 성장 도구로 자리 잡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각 국가와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수입이나 수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모습이 아닌 균형 있는 교류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서 서로 윈윈하는 세계 무역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르자 여기저기 네.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잘 따져보면 자동차 보험료를 또 상당히 아낄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으면 보험료의 8.7%를 깎아주는 요일제 보험제 상품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요.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보험회사와 제휴한 카드사를 잘 살펴보셨다가 결제를 하시면 이 포인트로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사실 또 잘 알고 계시죠. 무사고 경력을 11년 동안이나 유지하면 보험료가 처음에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